예, 다섯 분의 훌륭한 강의에 대해서 패널 디스커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뉴고려병원의 김태훈, 서울성모병원의 이관용, 부천성모병원의 임상현, 일산백병원의 조성우, 고대 안암병원의 주형준, 서울성모병원의 주원호 선생님이고요. 이대 서울병원의 신상훈 선생님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디스커션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오케이. 예. 가톨릭의 임상현입니다. 오늘 항상 기초 관련된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함이 폭로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다섯 분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항상 그 아세로스클로로시스의 선두주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오구택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뭐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새로운 사이토카인이나 새로운 패스웨이에 대해서 항상 발표를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OASL1이 주로 엔도스테리얼 셀에 그런 이너스를 작용해서 어떤 아세로스클로로시스의 어떤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면서 찾아보니까 뭐 안티바이럴 이펙트 인터페론하고 또 암 발생의 어떤 유전자 규명 뭐 이런 거에 대한 포커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아세로스클로로시스를 포커싱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혹시 그 심장이나 어떤 다른 어떤 장기나 어떤 셀프에 있어서 좀 프라미싱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임상현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뭐 한정된 시간이라서 이제 주제도 있고 해서 다른 논문을 많이 소개는 이제 못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OLSL이 바이러스 치료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관심이 많고요. 조금 전에 찾아보신 것처럼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물론 뭐 PD-1이라든지 이런 면역 캔서 세포, NK셀 회피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항체 치료가 시도하는 게 이제 주류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그런 임뮨셀들이 NK셀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많은 그 다른 임뮨셀들이 실질적으로 안티젠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옥스 LDL도 뭐 안티젠 역할을 하고 백신 하는 분들도 많은 큰 축을 이루고 있었고 했듯이 간단하게 이게 뭐 하나의 질병으로 타겟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연구 방향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의 모레큘보다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임뮨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치료가 워낙 뭐 연사님들이 임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치료들이 잘 되고 특히 우리 이제 동맥경화 쪽은 인터벤션을 뭐 워낙 잘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제 MD 앤더슨에서 이제 온콜로지 하시는 분들이 카디오 온콜로지라는 그런 섹션을 주도해 가려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OLSL1이라는 것이 트랜스크립션 메신저 RNA 스테빌리티를 갖다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환자를 관리하거나 하는 데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타겟으로 우리가 치료 타겟으로 부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일구려병원의 김태훈입니다. 오구택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안티 아테로스클로틱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요약해 보게 되면은 미르 584가 결국에는 프로 아테로스클로틱 마이크로 RN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스트랜드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엔티고니스틱 엔티 마이크로 RNA를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런 NT 마이크로 RNA 584를 처치를 해가지고서는 그 플락 리그레션이라든가 그런 쪽을 보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면 시간상 이렇게 소개를 못 해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당연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당연히 인비트레스를 해봤고요. 인비트레스는 이제 스타디가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한데 이제 인비보까지는 저희들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못했고요. 인비트로에는 뭐 선생님 제안하셨듯이 당연한 그랬기 때문에 제가 타겟이 이제 캔디데이트라고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한번 뭐 인비보 데이터까지 나오면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구택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이고요. 훌륭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이지만 제가 그동안 궁금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아까 OASL1 이펙트를 검증해주는 자료를 보여주실 때 프로아세로스클레로틱 팩터 이펙트를 보여주는데 오실레이터리 쉐어 인덱스를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저희 휴먼 코로나리 아터리에서 좀 해볼 때는 이제 OSI 같은 경우는 이제 아뉴리즘이라든가 톨처시티가 심한 병변에서만 좀 차이가 나고 이제 스테노시스는 아주 심할 경우가 아니면 크게 이펙트가 없고 이제 쉐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시작될 때, 프로그레션 될 때, 그리고 럽처 될 때가 좀 이제 로우 하이 쉐어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정립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우스에서 볼 때는 혹시 이런 이 OSI 같은 인덱스가 믿을 만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환자들은 제가 그런 데이터를 많이 접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 뭐 한국 그 연구자 중에서 우리 에모리 계시는 이제 조한중 선생님 메카노 리셉터 가지고 연구를 이제 활발하게 하셨고 저도 뭐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얻고 하는 바로는 이 스타디 아니고 다른 제가 연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마우스 모델에서는 지금 아스로프로난 리전 그쪽에만 병변이 주로 생깁니다. 특별한 제가 한두 모레큘 정도는 라미나 시어가 있는 데서도 죽상경화발이 생기는 마우스 모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아마 시간이 되면 아마 그 차이를 저는 이제 뭐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마우스 모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현재 뭐 뮤린 모델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뮤린 모델이라는 게 큰 사실은 이제 뮤린 자체에서는 대동맥밖에 안 생기는 거잖아요. 코로너리나 이런 게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한계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뮤린 모델에서는 클리어하게 오실레이터리하고 시어하고의 차이는 분명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서울병원 신상훈입니다. 최홍선 선생님한테 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재밌게 강의 들었고 마이크로 로봇으로 CTO를 뚫는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되게 신박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와이어의 움직임 자체가 저희들이 그냥 자기장에 의해서 미리 3D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들처럼 그렇게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을 움직여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는 데서 분지 부분에서 어느 쪽 각도로 움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따라서 그냥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건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CT 같은 것들에서 미리 세팅해 놓은 값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다면은 오히려 심장보다는 페리페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학적으로는 팬텀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오토노머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오메트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리에서 필요한 자기장을 계산을 하고 가이드를 밀어주면은 방향을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볼 때는 그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방식이 아마 조금 더 편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 인비보 실험할 때는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서 밀어주시고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주문을 주시면은 옆에서 공학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각도를 조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CT 영상을 이용해서 오토노머스 컨트롤이 가능하지만은 동물 실험할 때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세마이 매뉴얼 그렇게 해서 선생님 밀어주고 선생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각도 제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선생님께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저도 이제 페리페럴 쪽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신의료 기술 그것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자기장으로 움직이려면 어떤 자기장을 갖고 있는 저용제 엔지오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와이어들이 0.14인치 되게 갖는 뭐 1mm 단위 와이어들인데 거기다가 그 자석을 넣는다든가 그런 자석 물질을 넣는 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와이어들이 특성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네네. 그런 특성들을 해치지 않고 넣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최종 그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도 이제 페리페럴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분당 윤창원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와이어는 저희가 직접 인치는 아니고 마이크로 단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300마이크로에서 1mm 이상도 저희가 맞출 수 있고요. 가이드와이어가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은 병변의 그 특성 그리고 환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알고 있고 가이드와이어가 바뀌면 따라서 저희 마이크로봇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와이어가 종류가 다양한 것이 필요한 것처럼 가이드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또 마이크로봇도 저희가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게는 400마이크로까지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기구 엔지오 장 영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엔주 장비들은 가이드와이어를 볼 수 있는 것이 똑같이 저희 마이크로봇은 그 가이드와이어 끝단에 뭐 길게는 한 3cm, 짧게는 1cm 정도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봇 자체도 이제 엔주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가이드와이어도 보이기 때문에 엔지오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석으로 그게 장비 그 장비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술 침대 밑에 있기 때문에 그쪽 이제 수술 침대 바깥으로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하는데 그렇게 방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양한모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들었고요. 일단 IPS 제작하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IPS 제작할 때 이제 보통 그 페리페럴 블러드 모노뉴클레스를 요즘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소스가 서큘레이팅 멀티포트 스템셀 하트 오리진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셀렉션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페리페럴 블러드 모노뉴클레어 셀이나 다른 셀 오리진에 비해서 그 뭐 엔도셀리알 셀이라든가 카디오사이트 그 분화에 그러니까는 IPS를 만들었을 때 어떤 분화 효율의 차이가 있는지 더 뭐 좋은 IPS 이피션시가 더 좋은 아니면 IPS 퀄리티 자체가 다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소스파스틱 안자이나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은 약간 환경적인 요인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이 IPS 모델 자체가 어쨌든 뭐 제네틱한 디지즈에 좀 더 수터블한 모델링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환자를 보다가 뭐 술을 많이 마시다든지 뭐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이 이제 스파즘 있다가 뭐 없다가 이제 생겨서 이제 페인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엔바이러먼탈한 팩터들이 있는 비조스파스틱 환자들에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혹시 뭐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컬처 방법은 오히려 더 기존의 페리페럴 블러드 컬처 시스템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워시아웃을 엄청나게 비그러스하게 하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T셀이 이 심트셀의 프롤리페레이션과 디포지션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러스하게 컬처하게 되면 T셀이 인비트로 컬처할 때 없어지면서 훨씬 더 이게 쉽게 아주 저희가 거의 90% 이상 효율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정말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엔도카디움이라는 게 엔도셀리아 피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PS로 만들고 분할시켰을 때 확실하게 다른
그 스킨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EC나 VSMC, CMC 쪽으로 많이 간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질문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임상적으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젊은 한 40대, 50대 젊은 여자 환자가 레프트 메인에 보면 아주 CVS 보습 보면 스파즘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바이먼트 그런 팩터들이 결국에는 작용하는 거고 호르몬 레벨이 그런 스모킹, 호르몬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베리언트 환자는 BSM 쪽에 분명히 제네틱한 그 프로그램 피처가 있고 엔도셀룰라 펑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 뭐 스모킹, 뭐 호르몬, 술은 심파테틱, 파라심파테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엔도셀룰라 디스펑션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느냐 마냐기 때문에 그런 모디피케이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주영진입니다. 네, 김진원 교수님께 질문. 오늘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미 그 패솔로지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뿐만 아니라 그 포토 액티베이션이나 아니면 드럭 델리버리까지 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아세로마를 어떻게 보면 타겟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그 타겟티드 세라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교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임상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정말 풀 브라운된 그런 CTO 병변 뭐를 먼저 타겟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조금 한 50% 정도 스테노시스 있고 향후 블러러블한 플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를 먼저 임상을 좀 시도하실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저도 뭐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타겟팅 딜리버리 기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 개의 논문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게 저희가 생각한 게, 처음에는 이제 피파겐마를 하이 컨센트레이션 딜리버리 하면은 매크로페이지 줄어드는 효과, 또 뭐 하나 더 나간다면 이제 파이브로틱하게 되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시스테마틱한 효과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저블 연구라고 생각해서 이제 쉬운 연구하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연구자가 첫 이미징을 하고 시리얼 이미징을 하고 저한테 와서 플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다음에는 와서 이거를 맞은 쥐가 쌩쌩해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먹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맛이 가는데 점점 쌩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omething there이다. 여기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막 파다가 이제 여기까지 사실 오게 된 거예요. 뭐 모든 연구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뭐 생각대로 되면 그게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얘기한 그 타겟팅 딜리버리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어드밴스드 플락에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카테타 베이스로 하는 로컬 테라피에 인티그레이션 하는 포토 액티베이션 기술, 이것은 거꾸로예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정말 로컬 테라피이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플락에다가 거기다가 뭐 하면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또 저희가 처음에 하이포테시스는 매크로페이지 ROS 올라가서 매크로페이지 줄어들면서 뭐 파이브로틱해지면 땡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앱토틱 메테리얼들이 네크로틱 코어에 기여하면서 네크로틱 패스웨이로 들어가니까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면서 이제 파다 보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다 보니까 플락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플락이 왜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운인데, 그 근자에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는 오토파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페이퍼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깊이 파면서 저희가 또 더 들어가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하임팩 저널에 논문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포토 액티베이션은 로컬 테라피니까 어쩌면은 아주 단단한 플락에는 아마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의 하이 리스크인 피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휴먼에 갔을 때 얘기고요. 지금 타겟팅 테라노스틱이나 딜리버리 기술은 휴먼에 가는 기술이 아닌데, 그것도 참 이제 세상이 일이 알 수가 없는 게, 패길레이션이 저는 휴먼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5년 전만 해도. 근데 이렇게 뭐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막 이상해지니까 막 패거 기술을 파이저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작용도 나오지만은
패거 기술의 딜리버리 기술이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미 예전에 테스트 해볼 때도 몸에 막 넣어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 다 맞았잖아요. 저도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될 거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 세상이 뭐 변해가는 거에 따라서 가보는 거. 지금 아마 패길레이션 기술 가지고 식약처 테스트 저희가 뭐 열심히 모티베이션 가지고 하면 어쩌면 통과될지도 몰라요. 패그가. 예전에 5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됐지만. 저는 코로나리 칼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칼시피케이션은 사실 이제 뭐 레이트 페이즈에 아테로스크로스에 생긴다고 보면 저는 뭐 플라그의 볼륨을 줄이는 방어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아니면 이제 칼시파이드 노드를 위한 ACS를 보면은 이게 정말 큰 빌런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교수님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미징 하시면서 혹시 뭐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사실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칼슘 전문가는 아주 엑스퍼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칼슘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것은 진입을 하면서 칼슘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용감하게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하면서 알게 된 게 또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주 똑똑한 저희 제자가 한 분이 또 그거에 관심을 가졌으니 같이 해보세요. 강생하고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해보니까 칼슘이 다 똑같은 칼슘이 아니에요. 이니시에이션 칼슘은 오스테오제닉 액티비티를 가진 인플라메이토리 셀들이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예전에 왜 엘레나, 그러니까 아이카와죠. 2007년도에 서큘레이션 페이퍼가 랜드마크 연구인데요. 그 연구에서 그 사람들이 밝힌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far advanced 돼서 이제 미디알 레이어까지 내려오는 칼슘들은 이니시에이션 하는 그 인티마의 파이브레트 캡에 깔리는 칼슘과 다른 칼슘이에요. 이것은 스무드 머슬 셀에 뭐 드리븐 하는 건지, 뭐 저희들이 제가 안 보여드린 스무드 머슬 셀 드리븐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사실은 바이올로지에 헷갈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칼슘이 다 똑같은 칼슘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분명하고, 미디알 레이어에 깔리는 칼슘은 아마 프로텍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스타틴 오래 쓰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깔리는 칼슘은 아마 다른 메커니스틱한 부분에 있는 것 같고요. 캡에 깔리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아마 아이카와 그룹이 처음에 제시한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김진원 선생님. 맞는 거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좀 지났습니다. 우리 질문 못 받은 박구준 교수는 커피 브레이크 때 개인적으로 받기 바랍니다. 예,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5분의 강연하신 분 감사드리고요. 패널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